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물질의 전기적 특성 2점짜리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를 보시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을 의미합니다. 네, 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겠죠. 따라서 이 알파 입자도 양전하를 띠고 있고 그 정보가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양전하를 띠는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쏘았더니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직진하지만 일부는 진행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그 이유는 이 원자 가운데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알파 입자가 산란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원운동하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원자핵의 부피는 원자의 부피에 비해 매우 작다. 이거는 맞죠. 그림을 그릴 때는 원자핵을 이렇게 크게 그리지만 실제로 이 원자 전체 사이즈를 야구장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럼 이 원자핵의 사이즈는 거의 야구공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원자에서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원자핵이 차지하는 공간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도 대부분은 다 통과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이렇게 산란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니은. 원자핵의 질량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거는 맞겠죠.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핵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뒤에는 전자이다. 이것도 맞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그림은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원자의 중심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어. 맞죠? 그 다음에 B.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C.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해. 이것도 맞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3번.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전하 AB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그러면 이 두 전하 사이에서 서로 미는 힘이 발생했기 때문에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의 크기는 F겠죠. 그리고 밀기 위해서는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음전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겠네요.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다음 4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가에서 A, B가 이렇게 있을 때 A는 B에서부터 밀려나는 힘을 받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 둘은 같은 부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러스라고 가정한다면 B도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나에서는 B를 제거하고 더 먼 곳에 C를 놨더니 이번에는 A가 C한테 당겨지고 있죠. 그럼 이 AC는 다른 부호였다는 거기 때문에 C를 마이너스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리가 2배가 멀어졌잖아요. 근데도 이 힘이 같다는 거는 전하량이 B보다 C가 4배가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 공식이 K에 R제곱 Q1, Q2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면 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냐면 거리가 지금 2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거리가 2배 늘어났다는 거는 얘가 2R을 전체를 제곱하면 4R 제곱이 되니까 전기력의 관점에서 4배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C는 B보다 4배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은 지금 똑같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F가. 그 얘기는 그 4배 손해 보는 거를 요 분자에서 메꾸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QA랑 QB가 곱해질 테고 여기는 QA랑 QC가 분자에 곱해질 텐데 거리에서 손해보는 거를 요 C가 4배만큼 B보다 4배가 커서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다. 이거는 맞죠. 왜냐면 C가 A를 당기는 만큼 A도 C를 당기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F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전하의 종류는 BC가 같다. 이거는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아닙니다. C가 B보다 4배가 큽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5번 문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조건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0이라고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전기력의 총합도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본 수업 때 다뤄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A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B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이 상태로 한번 부호도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우선 C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떠나서 A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B는 무조건 C한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지 얘가 상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B가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상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 B,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C의 전하의 부호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C의 전하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는 C를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거를 봐야 되는데 한번 B부터 봐볼까요? 분명히 B는 음전하기 때문에 A가 B를 당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는 C가 A보다 더 강하게 당겨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C는 양전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기억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겠죠? 자, 다음은 6번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고 크기는 F이다. 그리고 AC가 양전하인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는 정보도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A랑 C는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거리에 대한 효과가 같은 상황에서 전기력이 같다는 거는 A랑 C의 전하의 크기도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A랑 C의 부호가 같았다면, 뭐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부호가 같았다면 여기서 B가 받는 힘이 상쇄될 테니까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이 둘이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A는 밀었고 C는 당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 상태로 한번 나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건데 C가 멀어졌죠? 그럼 여기서 A가 B를 당기는 힘은 같은데 C가 B를 당기는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 A가 B를 미는 힘을 스몰 f라고 두고 그리고 C가 B를 당기는 힘도 어차피 거리가 같고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스몰 f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럼 이 스몰 f가 라지 f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A는 여전히 스몰 f로 밀고 있고 지금 이 C 같은 경우는 여전히 B를 당기는데 거리가 2배 멀어졌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손해는 제곱해서 4배만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C가 B를 당기는 힘은 4분의 1F가 되고 즉 4분의 5F만큼 B가 전기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8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읽어보시면 그림 가는 분광기로 수소, 기체,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빛, 그리고 백열 등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모습인데 그럼 이 방전관에서는 방출 스펙트럼, 그리고 이 백열 등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기억, A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B는 백열 등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파장이 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로 문제에 나오면요. 이게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은 각각 수소 그리고 원소 X의 기체가 들어있는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한 400에서 700 정도니까 가시광선이라고 안 나와 있어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 전자의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소랑 X의 스펙트럼 선이다.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빛은 수소의 전자가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 상태로 전이한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높다는 건데 N1으로 전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N1으로 전이하는 거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자외선이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X는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할 수 있다. 만약에 흡수할 수 있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디귿.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니은에 해당하는 빛이 디귿에 해당하는 빛보다 크다. 파장이 짧은 쪽이 그만큼 에너지가 큰 거기 때문에 디귿은 맞겠네요. 답은 2번이고요. 9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 나타나 있고 그냥 바로 문제 보죠. 기억.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전자의 에너지는 전자가 n1인 궤도에 있을 때가 n2인 궤도에 있을 때보다 크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바닥 상태인 n1에 있을 때 에너지가 가장 낮고 바깥쪽 궤도일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 다음 디귿. 전자는 n1일 때 에너지 준이랑 n2일 때 에너지 준이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바로 그 양자화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요약을 해보면 간단한 내용이죠. 그림은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을 나타낸 것인데 이제 이게 n이 들뜬 상태의 궤도에서 바닥 상태인 n1인 궤도로 전이할 때 자외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3보다 높은 궤도에서 전자가 n2인 궤도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을 포함한 영역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이를 발머 계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디테일한 포인트긴 한데 이 위에서는 그냥 자외선 영역의 전자기파라고만 되어 있고 이 아래에서는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을 포함한 영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보통 이제 외울 때 자외선은 라이먼 계열, 그리고 가시광선은 발머 계열, 그리고 적외선은 파셴 계열이라고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가시광선 발머, 이 발머 계열 중에서도 n이 충분히 큰 뭐 7이나 8 요런 데서 이제 2로 떨어지는 거는 발머 계열은 맞거든요. 근데 발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는 자외선이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발머라고 해서 가시광선이 아니어서 이렇게 이제 문제에 출제를 한 건데 보통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요. 내신 같은 곳에서 이제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신 학교가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배우는 거는 라이먼, 발머, 파셴이지만 네 번째랑 다섯 번째로 떨어지는 것도 뭐 브라켓 계열, 훈트 계열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 상에서는 세 가지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좀 잘 알아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자에서는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방출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니은 영역에서가 기억 영역에서보다 크다. 이건 아니죠.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크니까. 그 다음에 디귿.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은 파장이 가장 짧다는 거는 에너지가 그만큼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n이 1보다 큰 곳에서 1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려면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이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도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N2에서가 N3인 궤도에서보다 크다. 그렇죠. 가까울수록 전기력은 커지니까. 그 다음에 니은.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지금 B보다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틀렸죠.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나 진동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파장으로 쓰려면 역수로 뒤집어서 쓰셔야 돼요.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플러스 람다 C분의 1. 그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요때 이 에너지를 EA 그리고 각각 이때 에너지를 EB랑 EC라고 쓴다면 이렇게 등식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진동수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아래처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FB, FC.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플랑크 상수를 지워버리면은 진동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파장 같은 경우는 진동수랑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같은 식이잖아요. BC 플러스 람다 C의 C.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C로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에너지랑 진동수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해서 써도 되지만 파장은 이제 반대로 역수를 취해서 더해야지 성립을 한다. 답은 3번이겠네요. 다음은 12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12번에서 가는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나는 고체 상태여서 이 에너지 준위들이 계속 겹쳐서 띠를 형성하는 그 그림을 나타낸 것이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원자 내 전자가 전이할 때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아닙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거는 더 에너지가 높고 아래쪽에 있는 낮은 거는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틀렸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B에서 A로 전이하는 전자가 흡수하는 최소 에너지는 E0이다. 이 D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E0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이 간격이 만약에 E0라면 무조건 E0인 에너지만 흡수할 수가 있어요. 방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간격보다 더 크게 받더라도 위로 딱 안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에너지란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상이란 표현도 되게 자주 나와요. E0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3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13번의 그림은 고체의 에너지띠를 나타낸 것인데, 이 전도띠랑 원자가띠 사이의 띠 간격이 E0이고, 거기서 그러면 이 E0 이상의 에너지를 쏴주게 된다면 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이 돼서 이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고, 그 자리에는 이제 양공이 생기는 그 그림을 나타낸 것이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양공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에너지 준위는 전도띠가 원자가띠보다 높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E0가 클수록 고체의 전기 전도성이 좋다. 요거는 아니죠. 띠 간격이 작아야지만 이 전기 전도성이 좋은 겁니다. 약 에너지가 조금만 주더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이고요. 다음 14번 풀어볼까요? 14번의 자료 가나다를 보시면은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 같은 경우는 간격이 상당히 넓죠. 원자가띠랑 전도띠 사이가. 그리고 다는 좁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나인데, 나는 뭐 요 간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겹쳐진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이렇게 일부분이 겹쳐 있거나 아니면은 원자가띠가 일부분만 이렇게 차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걸 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요 나가 도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띠 간격이 넓은 가가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한번 문제를 봐보시면, 기억 학생 A 가의 전자는 동그라미 영역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어. 아니죠. 여기는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B 나는 도체야. 맞고요. 그 다음에 C 전기 전도성은 가가 다보다 좋아. 이것도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15번에 그림 가를 보시면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놓고 있고, A, B는 각각 도체랑 절연체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나의 X, Y는 A, B의 에너지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으로 색칠한 부분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다 나와 있네요. 중요한 조건은 S1만 닫았을 때는 불이 켜지지 않고 S1과 S2 스위치를 모두 닫았을 때는 전구에 불이 켜진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걸 토대로 A가 절연체고 B가 도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B가 되고 얘가 A가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A는 도체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전기 전도성은 B가 A보다 좋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B의 에너지띠 구조는 X이다. 이것도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문항에서는 규소로만 구성된 순수 반도체 X랑 그리고 거기서 불순물을 첨가한 도핑이 되어 있는 이 불순물 반도체 Y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양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요 B의 원자과 전자가 3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반도체가 된다는 거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Y는 P형 반도체이다. 맞고요. 그리고 니은 Y에는 양공이 주된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X가 Y보다 좋다. 이거는 잘못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온에서 이런 순수 반도체는 거의 절연체에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양공을 하나 들어있는 요 P형 반도체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자유전자가 하나 남아도는 N형 반도체로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전기 전도성이 커지는 거죠. 답은 일단 3번이고요.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 다음은 반도체 A에 대한 설명이다. 순수 반도체인 규소에 불순물로 원소 기억을 첨가하면 전도띠 바로 아래 도핑된 원자에 의해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져 전자가 작은 에너지로도 전도띠로 쉽게 전이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도띠 바로 아래 준위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원자가띠 위에서 에너지 준위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럼 이 N형 반도체라는 걸 안 상태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기억. A는 P형 반도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원자과 전자의 수는 규소가 기억보다 많다. 규소는 4개고 기억은 5개가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디귿. A의 주된 전하 운반자는 전자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여서 답은 2번이겠네요. 바로 다음 문항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8번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정류 작용을 하는 걸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X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중 하나라고 나와 있고 그림 나는 이제 교류 전원의 전압과 그때 형성되는 이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요 사이에서 전류가 안 흘렀죠.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역방향 그리고 각각 이 양 끝에서는 이제 순방향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항에 2분의 t일 때 저항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대요.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순방향이었다는 거고 그럼 여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흐를 때 전류가 흐른 거고 그리고 t에서 2t까지는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았겠죠.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는 N형 반도체이다. 틀렸고요. 2분의 3t일 때 다이오드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에 가까워진다. 요건 틀린 거예요. 이게 전자가 PN 접합면에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순방향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2분의 3t일 때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멀어져야겠죠. 네,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분의 5t일 때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그렇죠. 네, 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순방향 바이어스랑 역방향 바이어스를 판단하는 문제고 S를 A에 연결했을 때는 불이 켜진대요. 그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여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였기 때문에 이 전구가 켜진 거예요. 그럼 기억. S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X는 P형 반도체 맞습니다. 디귿. S를 B에 연결하면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요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역방향 바이어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답은 5번이죠. 이제 마지막 20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과 같이 LED의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PN 접합면에서 전자가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LED의 띠 간격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 플러스 때문에 양공이 밀리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때문에 전자가 밀리면서 이 접합면 부분에서 전자가 전이를 하게 돼요. 그럼 전자가 이제 아래쪽으로 아래에 있는 에너지 준위로 전이를 하게 되니까 그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을 내가 늘리고 줄임에 따라서 조절하게 됨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간격이 더 커지면 뭐 빛의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B는 각각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다. 그럼 이 양공을 많이 들고 있는 A가 P형 반도체일 테고 그리고 전자를 더 많이 들고 있는 B는 N형 반도체가 되겠네요.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A는 P형 반도체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접합면 부근에서 B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A의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의 에너지 준위보다 높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게 얘보다는 높으니까 니은도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이 클수록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짧다. 그러니까 기억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 띠 간격이 늘어나는 거고 이 간격이 늘어남에 따라서 에너지는 커지는 거고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 파장은 짧아지겠네요. 정답은 5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 파트도 2점짜리 문항을 모두 풀어봤는데
여기서 뭐 눈여겨볼 만한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던가 독특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기출문제랑 다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고 그냥 가볍게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만 잘 채워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3점짜리 문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